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4층 연산이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하냐면 그런 연산이라는 게 있어. 자, 첫 번째가 뭐를 공부할 연산 법칙이구나. 미안하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연산 법칙 다시 설명해 줄게. 그 연산 법칙이라 해서 우리가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뭐 그런 내용들을 배웠었지. 그거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도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A 합집합 B나 뭐 A 합집합 B나 그다음 뭐 B 합집합 A나 뭐 이거 당연하게 똑같을 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연산 기호가 똑같다고 한다면 앞에 거를 하고 나중에 뒤에 거를 하나 먼저 뒤에 거를 하고 앞에 거를 하나 똑같다 그 말에 다해서 제한 조건이 어떤 거냐면 연산하는 게 다시 말하면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이렇게 같을 때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요 분배 법칙이라는 거거든.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이야. 이제 분배 법칙은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보자. 3 곱하기 5 빼기 2가 있어. 뭐 당연히 뭐 계산할 줄 알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분배 법칙에 의하면 3 곱하기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전개해서 들어가지. 그래서 3 곱하기 5에다가 3 곱하기 2. 그런데 이 가운데 연산 기호는 어떤 걸 써야 돼? 그래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가운데 기호가 마이너스 그대로 오는 거지. 요걸 그대로 우리가 집합에다 적용을 할 거야.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A 교집합 B에 합집합 C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A 교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야. 분배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은 A 교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C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연산기호가 뭘 따라가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서 마이너스 썼던 것처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연산기호인 합집합이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분배 법칙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뭘 배웠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분배 법칙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가 공통이니까 요거를 앞으로 묶어내고 5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도 A 교집합이지. A 교집합이 공통이잖아. 그러면 A 교집합을 앞으로 묶어내고 가로치고 B 쓰고 C 쓰고 가운데 연산교가 뭐가 있지? 합집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묶어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배 법칙.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그러한 법칙을 배웠고 또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A 교집합 B라는 게 있고 여기 전체에 여집합이 붙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게 요 하나씩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뭐 증명 따로 하지는 않을게 선생님이.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기호 표시도 해놨지. 교집합에도 여집합이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집합의 반대가 합집합은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던 연산기호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교집합하고 합집합밖에. 그래서 교집합의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교집합의 여집합을 씌우면 뭐가 나온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을 한번 해보자. 이건 어떻게 될까? 똑같아 이것도. 여집합이 하나씩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 것은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라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질문 바로 들어오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 모르간 법칙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뭐냐면 이런 것들을 증명을 간단하게 만들라고 할 때 무조건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는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 자, 먼저 벤 다이그램 하면 편한다는 걸 보여주긴 할게 선생님이. A가 있고 B가 있고 거기에
왜? 전체가 왜 나와야 될까? 여집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A 차집합 B는 뭐야? 순수 A에 해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뭘 씌우래? 여집합을 계산하래요. 자, 여집합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순수 A의 여집합이니까 아까 색칠했던 것의 바깥쪽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순수 A의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뭐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해보래요. A가 현재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잖아요. 현재 이거하고 교집합을 하면 공통으로 만족한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계산해보면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선생님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2번하고 3번도 그렇게 하면 답은 나와 간단하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소수령에서는 감점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식으로 바꾸는지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벤달 그림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벤달 하지 말고 쌤이 식으로 증명하는 거 앞에서 배웠던 성질들 같은 거 이용해보게 한번. A 교집합. 자, A 차집합 B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배웠죠. 거기 전체에 여집합이 붙어있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뭘 이용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A 교집합 놔두고 여집합이 하나씩 다 영향을 줘야 되겠네.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이 될 거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있어? 교환법, 분배 법칙. 이렇게 분배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럼 분배가 들어가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에 가운데 교, 합집합 쓰고 A 교집합 B가 들어가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건데 A하고 A 바깥쪽, A가 있고 거기에 바깥쪽이 있어. 그럼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으로 나오고 공집합에다가 어떤 연산을 이 연산에 합집합을 하래. 합집합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결국 최종적인 답은 이 네모로 답이 나오겠네. 근데 이 네모가 뭐였지? A 교집합 B였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 교집합 B.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벤 다이그램 봤던 것처럼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근데 어려운데 안 해버리면 시험 볼 때까지도 못한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벤 다이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증명 간단히 표현하여라, 증명하여라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식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2번 문제도 A의 여집합에 합집합이 나올 거고 B 차집합은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배웠죠. 거기에 또 전체 여집합이 붙어있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A 여집합에 합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을 바뀌면서 A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연상이 똑같지. 합집합 그럼 결합법칙 어떻게 뭐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 그랬었죠. 당연히 교환도 가능할 거고 따라서 A 여집합에다가 연산기호가 똑같으니까 그래요. 합집합 A로 바꿔버리고 요거를 뒤에다 쓰자 그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A하고 A 바깥쪽을 공통인 부분이 아니죠. 하나만 있는 거 A하고 A 바깥쪽 훔치라면 전체가 다 칠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전체에다가 원래는 이런 것도 지금 암산이 돼야 되는데 B의 여집합이 이렇게 나왔지. 전체에다가 이 색칠한 거하고 합칠한 것에 합집합이 될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교집합이 아니에요. 합집합은 한 개만이라도 있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자. 안 되면 질문 바로바로 합시다. B 차집합 쓰고 세 번째 문제 들어가고 있어요. B 차집합 A는 뭐가 똑같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빨리 써야 돼요. 합집합에 B 요거 보면은 교집합. 이것의 여집합이 붙어야 되겠지?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A로 바뀌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것도 뭘 이용하냐면 우리가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 거꾸로 쓰는 건데 똑같죠? B 교집합, B 교집합. 그럼 여기가 B의 교집합으로 묶어지면서 앞에 거 A 여집합 나오고 뒤에 거 A가 되면서 가운데 연산기호 합집합 그대로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전체 집합이 되겠네. 위에서 잠깐 다뤘었고 이거하고 전체하고 교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공통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B로 나오겠네. 그러면 뒷대가리는 B가 될 거고 앞대가리가 현재 지금 뭐로 나왔어요?
B로 나왔죠? B 차집합 뒤에 거 B였으니까 B에서 B를 제거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겠네. 그래서 세 번째 거 문제 답은 공집합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벤 다이그램을 하는 거는 자제합시다. 자, 옆에 거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만 엄청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거 잘 뜯어봐야 돼.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합집합의 B 여집합을 뒤로 묶어내버리고 가로치고 앞에 남는 거는 A의 여집합, 가운데 연산기호, 교집합, 뒤에 거 A가 남겠죠. 그러면 A하고 A 여집합하고의 교집합이니까 A가 있고 생각을 하자. A가 있고 그 바깥쪽이 있어. 공통인 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공통인 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으로 나오겠네.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의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한 개만으로 있으면 다 쓰면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것은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다. 뒤에 것은 교집합 A 이렇게 나오겠지. 뒤에 거. 그런데 이게 공집합이래.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두 개 바꿔 쓸 수 있고 이게 공집합이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거는 A 차집합 B하고 똑같다라고 배웠었지. A 차집합 B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순수 A래. 순수 A.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순수 A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다 없다 공집합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워야 되겠죠. 이 부분이 없대요. 순수 A가 없대요. 없대요. 싹 다 지워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A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요 부분밖에 없잖아. 요 부분. 그래서 결국 뭐냐면 B 안에 A라는 게 쏙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 당연히 1번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엄청 길고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잘 뜯어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연산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벤 다이그램으로 풀면 혼나요. 자, 다음 거 보자. 여기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보통 특강은 잘 안 해주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이런 문제들 보면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다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A2라는 것은 2의 배수들의 모임이지. 2, 4, 6, 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라 해볼까? A3라는 것은 3의 배수니까 뭐가 나오겠어? 3, 6, 9 이렇게 나오겠죠. 1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자, 첫 번째 한번 질문해 보자. 첫 번째 A2하고 A3의 합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합집합을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써줘야 되잖아. 합집합이라는 거. 그럼 봐봐. 2, 3, 4, 6, 뭐 8, 9 이렇게 쓰거든. 이런 것들은 몇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몇의 배수라고 말하기 힘들어. 따라서 뭐냐면 요것이 얼마냐 이거 솔직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로 풀기는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뭘 고민할 수가 있냐면 A2의 교집합 A3를 한번 봐보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면 공통인 부분이잖아. 여기 보는 것처럼 6이 나오겠죠. 또 뭐가 나올까? 아마 12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온 12가 숫자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공통인 게 결국 6, 12 이런 식으로 가거든.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2하고 3에 뭐가 되냐면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되더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A6에 뭐가 되냐면 배수들의 모임이 되더라 그런 소리야. 따라서 이런 것들 교집합은 되게 구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면서 힘들다 그랬죠. 이렇게 얼마인지. 그래서 요거는 좀 힘들고 우리가 뭘 봐줘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먼저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이 교집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A2의 교집합 A4가 될 거고 가운데 건 뭐가 나올까? 합집합에 A4의 A3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 좀 바꿔 쓰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네. 자, 2의 배수이고 4의 배수.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2의 배수이고 4의 배수. 자, 머릿속으로 2, 4, 6, 8 이렇게 나왔어. 4의 배수 4, 8, 12. 자, 공통인 거 찾으래. 당연히 몇의 배수겠어? 4의 배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A4가 될 거고 합집합. 자, 4의 배수이고 3의 배수.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최소 배수라 했지? 이것도 2하고 4의 최소 배수는 4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긴 하는데 A4하고 A3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
당연히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겠어? 12의 배수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A4하고 A12의 합집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쌤이 아까 아침에 그랬었지. 지워버렸지만 A2하고 A3의 합집합 구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랬죠. 없었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 왜 가능하냐? A12, A12라는 원소들은 다 A4 안에 들어와 있어. 당연하겠죠? 12의 배수, 12, 24, 36, 다 4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집합 구하기가 되게 편하거든. 몇의 배수로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4의 배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4의 배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4가 되겠죠. 2번 문제 보자. 합집합은 어렵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러나 이런 거는 쉬워요. 왜 쉬울까? 6의 배수들 생각해보자.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6, 12, 그 다음에 18, 24 이게 쭉 나오는 숫자. 12 배수, 12, 24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합집합은 더 큰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A의 6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똑같은 이유에서 A9로 나올 거야. 안내면 쌤 써서 느끼면 돼요. 거기에 뭘 구하라고? 교집합. 교집합은 무조건 최소 배수야. 6과 9의 최소 배수는 18이 되겠죠?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되냐면 A의 18.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으로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문제 보자. 뭐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가 있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 용어까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이 문제에서 허용하는 것들만 봐보도록 하자. 앞에 거는 순수 A고 뒤에 거는 순수 B가 되겠죠. 순수 A와 순수 B의 합집합을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온 것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넣으면 돼. A가 A로 보고 B를 A 여집합으로 보면 되겠죠. 넣어서 계산하면은 A 차집합 A의 여집합에 합집합 B는 여기서 앞에 뒤에 있는 거니까 A 여집합이 되겠지. 빼기 차집합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차집합 배웠던 성질에 의하면 A 교집합에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A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 자리가 뭐가 나오냐면 A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것도 바꾸면 어떻게 나올까? 차집합을 바꾸면 A 여집합에 교집합 A 여집합이네.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가 나온다고 할 수 있지? A의 여집합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뭘 구해보라? 합집합을 구해보라. 야, 생각해봐. A하고 그 다음에 A의 바깥쪽이 있어.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해보래. 합집합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 전체가 다 색칠되죠? 따라서 1번 문제 답은 전체가 되더라. 그런 소리.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내용에 해당하고 선생님이 디귿번 하나만 더 해줄게요. 이거 세모를 어떻게 알아 했죠? 일단 쓰고 가자. 문제 성질에서 A 차집합 공집합에다가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차집합에 대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 이거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그냥 바로 하자. A에서 차집합 의미가 뭐야? A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 제거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공집합 안에는. 그래서 뭐로 나오겠어? A로 나오겠지? 이거는 뭐가 돼? 공집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걸 제거를 하래. 근데 이거 자체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처음부터가. 그래서 그냥 공집합으로 나오겠지? 두 개 뭘 하라 했어요? 합집합. A와 합집합의 공집합은 큰 거가 될 거니까 당연히 A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3번문 디귿번 답도 맞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 한 번만 해보자.